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체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960년대에 토마스 S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제창한 개념이고요. 이제 이전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또는 작은 질량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떠한 패러다임 안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그 당시 과학자가 뭐 내가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패러다임이랑은 안 맞는 이야기라서 계속 연구가 실패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정한 이제 그런 설정한 가설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랑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패러다임을 깰 수 없는 과학자들은 이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더 노력은 하지만 계속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패러다임을 깬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콜페니쿠스라는 사람은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뭐 이전에는 뭐 원래는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했는데 뭐 아인슈타인은 뭐 이런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원대한 어떤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괴롭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 그리고 또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 뇌를 이제 개발시킬 수 있을지 뭐 좀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싶고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계속 가두게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개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뭐 이 세상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분들도 얘기 들어. 아, 네. 온라인에 계신 예선님, 뭐 윤조님, 지연님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지? 저는 들리시나요? 네. 근데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벗어나고 싶은 패러다임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어떤 패러다임에 되게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공개를 하자면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성적인 취향의 성적인 취향? 이게 어떤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사사분면을 그려봤을 때 인간한테 되게 소셜한 페르소나가 있고 소셜하지 않은 페르소나가 있고 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섹슈얼한 부분에 대한 페르소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하나는 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사분면에서. 근데 이제 저의 그런 되게 도미넌트한 소셜리 보여주는 페르소나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가 한 2010년대 이후에 되게 주체적인 여성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그 메스큘리니티를 입은 페미니니티를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제 도미넌트한 소셜한 페르소나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남성들 좀 더 헤테로 플렉시블인데 남성들에게 이렇게 잠자리를 할 때 전 계속 제가 패시브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그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네.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런 걸까?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 부끄러움을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뭔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영역으로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저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생각보다 저한테 내면적으로 저희가 또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좀 더 고전적으로 페미닌하다고 불려왔던 페미니니티가 좀 더 많다는 사실을 제가 되게 깨달은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 좀 더 소셜리 억셉트되는 페미니티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억누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 채로 지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섹슈얼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패시브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발현이 됐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되게 수치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나의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발현에 그런 좀 페미닌한 페미니티도 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섹슈얼한 부분이 사사부면에서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네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되게 좀 그런 원래 전통적인 여성적인 부분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그거를 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매스kul린한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를 갖고 가정적인 모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반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예선님 작업하시는 약간 비주얼적인 것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과거에는 사실 저는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되게 논란이 있는 발언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트렌드라는 게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주체적이지 주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그 고유성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그냥 타자성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집됐다 흩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떤 작업을 또 이제 보셨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네. 예선님 인스타그램 공개해도 되나요? 단톡? 네, 괜찮아요. 네,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윤조님한테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웹사이트에 좀 다른 결의 영상 작업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단톡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나 뭐 다른 자신만의 패러다임 벗어나고 싶은 게 있나요? 없나요? 저는 최근에 이 수업을 듣기 좀 전에 뭔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냥 약간 그런 거? 약간 자기를 너무 이제 몰아세우는?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검열을 스스로 좀 하는 편인데 그것들이 되게 후회스러울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거를 왜 지금 와서 내가 후회를 할까 하면서 그때 나를 약간 인정하고 그때의 모습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싫어하지 말자라는 어떤 약간 내 그런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극복한 거긴 한데 친구도 다른 문제지만 진짜 계획도 많이 세우고 10년 후도 너무 걱정되고 당장 5년도 걱정되고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 걱정이 너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최근에 저도 그렇게 겪었던 계기가 있는데 이제는 또 저한테 닥친 문제가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친구나 연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라든가 가족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에 가까운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가족이 심지어 나쁜 가족도 아니야. 나쁜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랑 울타리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내가 또 벗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나가고 싶은 그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한 그런 그 패러다임을 깨는 건지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슈를 제가 막 다 뭉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규정되는 어떤 그룹 라벨링 약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분류가 우리 사회에 좀 있잖아요. 뭐 젠더라든지 뭐 아이덴티티 뭐 아니면은 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약간 그런 뭐 5개년, 10개년 뭐 혹은 뭐 가족에 대한 프레임?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서 아직 너무 유효한 패러다임인 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이 수업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일부에서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원래는 이제 뭐 번식을 통해 이 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흐름에 맞춰서 뭐 가족이라는 게 생기고 뭐 젠더나 뭐 어떤 성향이나 아이덴티티가 계속 이제 규정하고 뭔가 나뉘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혹은 다른 저출생 국가에서 뭐 더 이상 그런 분류가 희박하게 필요 없어질 정도로 뭐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일까. 좀 그런 것도 계속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년기 때 뭐 이러한 패러다임 때문에 계속 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벗어나려면 우리만의 또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근데 그런 게 가끔은 되게 막 치기 어리게 다뤄질 때도 있잖아요. 뭐 네가 뭔데, 뭐 어떻게 뭐 네가 세상을 바꿔, 뭐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오고 진짜 많이 저도 약간 내가 약간 너무 과하게 너무 막 가끔씩 자신감이 찢어질 때 그런 좀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건가? 약간 너무 과한 아이디어인가?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는데 이거를 대처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대처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최근에 저를 위해 좀 더 돈을 쓰기로 했어요. 오, 좀 모아야 된다는 강박을 좀 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배우고 싶은 게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자기 이렇게 듣고 싶어.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패러다임 이런 게 이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 작년, 2년 전 이럴 때 엄청 막 혁명을 하자 이러면서 혁명의 정치들과 함께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도 학부 시절에 작업을 했던 방향이나 이랬을 때도 미국에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랑 되게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진보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되게 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 이전의 패러다임을 부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패러다임 또한 결국 부서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계속 전복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것에 엄청 매료됐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옅어진 거예요. 그리고 혁명에 대한 생각이 되게 옅어졌는데 그 이유가 한나 아렌트의 책에 보면 그냥 명확하게 코트를 하진 않았는데 정치라는 거는 인간들의 다른 본들을 보고 탐구하는 학문이 있고 철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패러다임과 혁명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학문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최근에 관심이 되게 생긴 거는 좀 더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에 좀 더. 그러면서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치유, 사람들의 막 아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팠던 적이 있고 삶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행복하고 기뻤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되게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과학과 이제 정치가 굉장히 은근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좀 인상도 받았고 말씀하시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뭐 부서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도 되게 멋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패러다임의 뭐 변화를 기업체에 이제 회사 다닐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러면서 마치 얘네가 진짜 대단한 걸 한다는 식의 어떤 용어처럼 들렸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을 딱 말을 들으면 되게 좀 거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역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뭐 유교 같은 그런 뭐 성리학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무형의 어떤 뭐 정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저런 서구들이 부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모두가 다 다른 생각과 그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개개인별로 뭔가 다른 뭐 패러다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은 또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모순같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드는 거가 되게 조심스럽고 패러다임이라는 말에서 뭔가 약간 영향력, 그러니까 권력의 느낌도 살짝 또 드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보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냥 미지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을 제가 열심히 관찰을 하는데 저랑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되게 약간 보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취가 되게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뭔가 기록되지 않는 어떤 그냥 이 사람은 그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그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뭔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되게 회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그걸 내가 뭔가 바꿔주고 싶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사명이 생겨가지고 이런 말도 해줘보고 저런 말도 해줘보면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또한 뭔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성과주의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성과주의보다 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어. 어떤 마인드에서 네. 벗어나게 하고 싶다. 그랬다. 다른 분들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에 대한 마음이 옅어졌다 이런 거에 좀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뭐 페미니즘 리부트와 막 퀴어 인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와 실을 이룰 때 정말 막 혁명적이고 막 소위 말하는 빨갱이적인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추구했다면 요새는 그냥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좀 안주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좀 녹아들어서 오히려 지금 있는 패러다임에 좀 녹아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막 혁명 일으키기 이제 귀찮다라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근데 약간 전 사실 우리 또래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 뭔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택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되게 재산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약간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되게 기업에서 정말 남용하는 경향이 좀 진짜 있는 것 같아서 어제 PPT 마지막 장.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용어가 이제 나온 이제 시점이 이제 뭐 그런 이제 학문이 이제 과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이제 이 남용되었던 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 그래픽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가에서도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을 이제 인상 깊게 읽으셨던 윤수님이 혹시 뭔가 또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책을 저번 여름에 읽었었는데, 네. 읽고 와서 나도 그 브레인 HQ를 좀 해볼까? 왜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인종차별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냥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하면서 뇌를 지켜볼까? 하다가 이제 그 약수업이랑 법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가 약간 정신과 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옥죄는 구조가 약간 마약처럼 누군가를 약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아직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몇몇 약물들이 미국에서는 트라우마 치료에 잘 쓰이고 있는데, 그게 그 말로 하는 상담 한 10년치의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약물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업을 한 번 들었었는데, 그거를 듣고 생각이 완전 바뀌어서 이렇게 말만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예술 작업하면서 이거 예술 작업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면서 엄청 좀 답답한 순간들이 엄청 많은데, 지난 몇 년간 차라리 젊을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예술을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차라리 성범죄를 당했던 사람들의 뇌를 아예 다시 만들어 놓는, 더 말랑말랑하게
그런 쪽으로 힘을 더 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 책을 읽고 그런 수업을 듣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책이 정말 패러다임을 부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 뇌 운동 말고도 법이랑 약물이랑 그런 거를 같이 다뤘으면 조금 더 총체적인 그 담론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1년 지나고 나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쓰였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새로운 삶의 태도라서 좀 놀랐어요. 뭔가 전반적으로 수업을 공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미국에는? 지금 마사추세츠에 있고 한 한 달 있다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윤조님 계속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약간 연구도 하시고 리서치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리서치의 방향성이 되게 페이퍼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수업 들을 때 제가 연구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기말 과제가 연구 페이퍼인 거를 좀 많이 찾아서 들었었고 그런 거를 하다가 사실 미국 자체가 그 정치적으로 엄청 신기한 나라이다 보니 그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 애들이 비슷한 또래 애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여기는 퀴어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 한 개인이 퀴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가 개인의 감정적 이유이고 개인의 정치적 이유이고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떤 뇌를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를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경 다양성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트라우마를 만들 만한 사건이 있어서 뇌가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약간 신경 다양적인 어떤 그게 되는 거니까 PTSD 그것도 신경 다양성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보면 약간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약간 우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약간 너무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볼 때 이게 실제 뇌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약간 물질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약간 항상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다정한 그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신경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자폐 난독증 ADHD를 넘어서서 약간 PTSD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정치란 것까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이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런 태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슬프게도 시간이 이제 2분 정도 남아서 그 부적 혹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시면서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먼저 하세요. 그냥 보이세요? 이게 거울 대칭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있다. 예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수업이 그 가능성을 이제 계속 주입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졌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가능하고 1부에서는 호르몬을 얘기하고 2부에서는 가능성,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리고 마지막에 윤주님이 또 그런 약물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나의 몸을 내가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슷하게 최근에 네일클로버 샀어요. 홍대에서 2,000원짜리 하나. 행운을 위해. 근데 그 행운도 저는 시작을 해야지만 온다고 생각해서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지나간 것도 결국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귀여워요. 귀여워. 내 속의 고양이 가까이 그렸는데 이게 아, 진짜 제가 친구랑 귀엽다. 놀다가 만든 캐릭터인데 근데 아까 패러다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내기는 개인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세계를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서 재밌게 살자 이런 모토로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혹시 온라인 마지막 혹시 막 무조건 말하고 싶다 있으신가요? 이거 꼭 말하고 싶다. 지연이 한마디도 지연님 한마디. 아 괜찮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선님이 엄청 멋있는 오. 그림을. 헐 부적 보내주셨네요. 네. 와. 저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들으면서 네, 계속 네. 내가 쓸거 딴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무의식으로 그냥 그려봤어요. 아, 네. 이거 윤정님한테 DM으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짜로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관심 있었던 그냥 취미적으로 좋아했던 학문에 대해서 뭔가 다른 동시대 여성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게 그냥 전 사실 재미로 이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게 있지만 이제 저는 정말 호르몬의 노예라는 너무 그런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또 재미있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거나 약물적인 관점이 있거나 그런 뇌과학적인 신경과학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다양한 학문을 교양과학 주간 말고 할 거고요. 지연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평가도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유드리고 윤선님도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에 또 꼭 봬요 얼굴. 네, 다음에 꼭 한국에서 자리를 마련합시다. 네. 블루블라구만. 네.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바이바이.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